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가을 태풍 3개가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컸는데요. 이 바람에 채소 가격이 급등해 장바구니 물가가 껑충 뛰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이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한참을 망설입니다. 가격을 확인하더니 이내 발길을 돌립니다. 2, 3천 원 하던 게 4천 몇백 원이 나니 너무 가격이 올랐니 겁나서 살 엄두도 못 냅니다. 채소값이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껑충 뛰었습니다. 무 소매 가격은 개당 2,750원 선으로 태풍 링링이 오기 전인 2달 전보다 2배 올랐고 깐촉파도 킬로그램당 16,500원으로 갑절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올해 잦은 비에 연이은 태풍으로 상품이 줄어든 데다 재파종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보면서 채소값이 급등한 겁니다. 특히 월동 채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주 지역의 무와 양배추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줄 것으로 보여 채소 가격 강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채소값이 급등하면서 이 겨울철 김장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작년보다 40%는 지금 내렸는데 지금 주재료인 배추, 무 가격이 상품성도 떨어지는 반면에 지금 물량도 없어가지고 가격이 대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가을 태풍이 농작물 피해에 소비자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가을 태풍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보라카이의 이유 있는 변화를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외형적 성장에 치중해온 보라카이가 당장 직면한 문제는 쓰레기와 하수 문제였습니다. 제주도 다르지 않은데요. 보라카이의 하수 정책 변화를 박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절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숙박시설. 수질 검사원이 이 시설에서 나가는 하수의 수질을 확인합니다. 3단계 정화 작업을 거친 뒤 방류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류 전에 다시 수질을 검사하는 겁니다. Para maging malinis ang lalabas na tubig sa effluent and safe. 섬을 폐쇄했던 보라카이가 재개장한 이후 쓰레기 관리와 함께 가장 신경 쓰는 건 하수 처리입니다. 주 하수관과 연결할 수 없는 위치에 들어선 건축물은 자체 하수 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보라카이시에서 파견한 관리업체 직원이 매일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정화된 방류수가 수질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저희 업체로서는 많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보다 깨끗한 보라카이가 이루어진다면 이 정책에 저희는 적극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바다로 방류하다 적발된 한 숙박업체는 환경 훼손을 이유로 모두 철거됐습니다. 더 이상의 환경 오염은 보라카이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Now it's beautiful and the benefit is we will have a sustainable tourism on the island with making sure that the environmental aspect of the sustainability is properly implemented. 강력한 정책 전환에 힘입어 보라카이 숙박시설에서 방류되는 하수의 대장균 검출량은 기준치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용력을 넘어선 관광산업에 강력한 제동을 건 보라카이. 양적 성장에 치중해온 제주 역시 쓰레기며 하수며 곳곳에서 수용력의 문제가 감지되는 상황. 자칫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보라카이의 사례가 제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한 5차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사건 직후 고유정의 오른손 상처를 치료한 정형외과 의사와 고유정의 신체 상처에 대해 감정서를 작성한 법의학 교수가 출석해 고유정의 상처가 전 남편에게 저항하다 상처가 생긴 것이 맞는지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공판에서 고유정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2차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정부의 1차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자
전기차 중심에서 충전 서비스 성능 개선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해 제출했었습니다. 2차 후보에는 울산의 수소차와 대전의 바이오 메디컬 등 8곳이 올랐고 다음 달 초 특구로 최종 선정되면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봇대에 올라가 고압선을 다루는 전기원 노동자들이 최근 잇따라 피부암에 걸렸습니다. 하루 종일 햇볕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산업 재해로도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광주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원 노동자 한 명이 20m 높이의 전봇대에 올라 고압전선을 만지고 있습니다. 구슬땀이 흐르고 있는 이 노동자의 피부는 시커멓게 그을려 있습니다. 하루 노동 시간의 대부분을 햇볕을 바라보며 일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피부과를 가서 이렇게 좀 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일시적인 효과지 크게 이렇게 작용하면 절대 우리가 도움을 받지는 못해요. 이런 환경에서 일하던 광주 전남 지역 전기원 노동자 2명에게서 최근 잇따라 피부암이 발병했습니다. 이들 모두 기저세포암을 진단받았는데 자외선에 오래 노출됐을 때 생기는 피부암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딱 뗐다가 이렇게 붙여놨다가 다시 떼면 또 피가 계속 흐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좀 이상한 것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각각 28년과 7년씩 전기원으로 일해온 이들은 하루 평균 7시간씩 야외 노동을 해온 탓에 피부암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얼굴에서 우윳빛 난다고 이런 정도로 피부가 좋았어요. 지금도 속에는 피부가 굉장히 하얗고 깨끗하잖아요. 근데 얼굴에가 그렇게 햇빛에 노출되니까. 국제암연구소는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암 등 각종 질병이 생길 수 있다며 자외선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느 작업자들과 다르게 그 위를 보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래를 보면서 작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자외선 노출량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기원 노동자들의 원청업체인 한국전력은 해당 노동자들이 협력업체 소속인 만큼 이들의 피부암 발병과 한전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피부암이 산재로 인정될 경우 이들뿐 아니라 야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편 고압선 작업을 하다 백혈병에 걸린 광주 전남 지역 전기원 노동자 2명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똑똑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 속 각종 물건을 제어하는 신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상용화되면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것이어서 신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 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침대를 한번 두드리자 전등이 저절로 켜집니다. 책상에 놓인 책을 건드리면 시끄러운 음악이 꺼지면서 독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소화기에 갖다 대자 사용법 동영상이 자동 재생되고 자전거는 보관된 위치가 지도로 표시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물을 인식해 작동시키는 이른바 노커 기술입니다. 사물에 부딪힐 때 생긴 반응을 스마트폰에 내장된 마이크와 가속도계, 균형 측정기로 감지한 뒤 이를 기계학습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겁니다. 사물을 두드리는 횟수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이 기술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기타를 두드린 횟수에 따라 악보나 조율 장비 등 스마트폰에 서로 다른 화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의 사진 촬영이나 RFID 태그 등으로 물체를 인식하는 기술은 있었지만 소리 등의 자연적 반응만으로 감지하는 건 처음입니다. 인식 정확도도 최대 98%에 달합니다. 물체를 두들김으로써 모든 게 다 완성이 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사용자와 그런 물체의 인터액션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스마트폰으로 두드리는 위치나 제품 생산업체의 차이와 관계없이 각종 사물을 정확히 인식하는 후속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 오늘은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로 쌀쌀하겠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올라 22도를 보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13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해상 날씨는 좋지 못하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는 만큼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동부가 17도, 북부와 서부 남부가 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4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2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은 가운데 현재 기온은 대체로 1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 물결도 최대 4m로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만 조금 낀 날씨 보이고 있고요.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19 세계 제주인대회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오늘까지 열립니다.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주최한 대회에는 전 세계 20개국 580여 명의 제외 도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성공담을 발표하고 고향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제주 출신 제외동포 37명과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과 경남, 전남 어촌마을로 떠난 해녀 32명도 참석합니다. 제58회 탐라문화제가 어제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폐막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어제는 읍면동 제주문화 가장 퍼포먼스 경연과 밴드 페스티벌, 청소년 예능 페스티벌과 종합 시상식 등이 열렸습니다. 탐라문화제는 1962년 제주예술제로 시작된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올해는 탐라인의 삶, 제주 문화 중흥을 주제로 닷새 동안 열렸습니다. 제주 재래돼지의 고기 맛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제주대와 스웨덴 국립농업과학대학 등이 참여한 연구에서 제주 재래돼지에서 근육 내 지방 함량과 적색육이 일반 돼지보다 3배 이상 높게 만드는 육질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유전자로 육질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가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한 조사와 연구,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맡을 지하수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센터의 운영 전반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20년 이상 된 낡은 기계식 주차장의 절반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된 낡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해 5월 이후 제주도 내에서 검사받은 139기 가운데 54.7%인 76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 지역 부적합률은 전국 평균 47.6%보다 7.1%포인트 높았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